안녕하세요. 클로버스의 김창구입니다. 잠깐만요. 예, 예, 예. 저희 클로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이제 그 발표 내용은 그 어떤 소셜 로봇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요.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셜 로봇보다는 현재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송용 로봇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회사 이름을 클로봇이라고 지은 이유는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클로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 5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약 40명 정도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영역은 지능형 로봇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입니다. 그 지능형 로봇의 사업 영역이 어떤 하드웨어 프로바이더, AI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영역 중에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로봇이 전시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뭐 MWC 2019 같은 경우도 KT에서는 이제 AI 로봇 카페를 출시했었고요. 인텔도 이제 종이 접는 5G 로봇 등을 전시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최근에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성송에 가면 이제 드립커피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커피를 만들어주는 이제 드립봇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국수를 삶아주는 로봇, 그리고 박물관에서 안내하는 도슨트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 기반의 이송형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나 아마존의 이제 어떤 무인 배송 로봇, 그다음에 빌딩의 보안 로봇, 그리고 뭐 피자를 배달해주는 로봇,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현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로봇 기술 중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를 실내 자율주행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자율주행 기술, 인지 기능, 그다음에 뭐 센서 어떤 오감 기능, 뭐 인텔리전스 기능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라이프 케어 로봇이나 소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영역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발에 해당되는 어떤 자율주행 기능과 조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손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매니플레이션 기능, 그리고 이제 오감 센싱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히 로봇에서는 오감 중에서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소셜 로봇이나 라이프 케어 로봇을 만들려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지능지시 체계, 그다음에 로봇과 인터랙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통합하는 어떤 통합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그 안내 로봇 서비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꼭 맞는 아이템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서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라는 로봇이고요.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와 로봇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반의 성별과 나이를 인식해서 상품 추천을 한다든지,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찾으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타미즈 피거 대님 매장은 롯데백화점 본관 7층에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반의 어떤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크게 이제 백화점 층별 안내, 이벤트 안내, 그리고 게임, 음성인식 기반의 FAQ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소셜 로봇, 안내 로봇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이게 그 어떤 완전히 시나리오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국내 이제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이 서비스 개발에 일부 참여를 했고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에서 자율주행 실내 배달 로봇 딜리타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올해가 참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몇백 대가 팔리고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한 거 보니까 올해 300대 이상이 1년 만에 서비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봇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몇백 대가 어떤 서브스크립션 렌탈 모델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어떤 그런 성공 케이스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저희도 이제 일부 몇 가지 기능을 제공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소셜 로봇이나 라이프 케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는 펑션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셜 로봇이나 라이프 케어 로봇을 만들려면 아직 지금 해결돼야 될 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 어떤 이 기술의 장벽 때문에 현재 많이 그 시장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술의 문제가 어떤 정의되지 않는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소셜 로봇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충성심과 애착 형성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람의 이렇게 손과 같은 미세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손가락 기능을 모방하는 어떤 조작 기술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훨씬 더 시장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2020년인데요. 여러 가지 로봇 기술 중에서 라이프 케어 로봇이나 소셜 로봇을 만들려면 어떤 내비게이션 기술, 주행 기술이죠. 사람의 발에 해당되는, 그리고 감정 이해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조작 기술, 이런 기술들의 이제 어떤 완성이 돼야지 그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질 건데요. 현재 기술이 성숙돼 2020년에 완전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성숙된 분야가 내비게이션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감정 이해가 필요한 어떤 로봇 종류 같은 경우는 애완견 로봇, 이런 로봇 같은 경우도 2025년 이후에 조금 더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스피커 타입의 로봇들인데요. 이 AI 스피커 타입의 바퀴가 달려서 홈 로봇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2, 3년 필요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가락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조작 기술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클로봇에서는 2020년에 현재 시장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과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로봇과 이송 로봇 쪽의 서비스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장 조사에서도 어떤 이송과 안내 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시장에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기술 중에서 어떤 실내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어떤 시장 서베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클로봇은 어떤 그 실내 주행 기술이 필요한
로봇을 제작하고 싶은 분에게 쉽게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두 가지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솔루션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크롬스라는 그 로봇 관리 솔루션하고 카멜레온이라는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로봇과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의 회사의 어떤 핵심 어셋이나 자산이 없는 분도 손쉽게 이러한 로봇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로봇은 어떤 물류창고의 이송 로봇이나 안내 로봇, 그리고 보안 로봇, 청소 로봇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다양한 로봇들이 좀 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성비가 높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유지 보수 비용. 생각보다 로봇 같은 경우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어떤 크롬스라는 로봇 관리 솔루션과 카멜레온이라는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클로봇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로봇의 가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운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효율적인 로봇 관리 기능입니다. 특히 한 가지 종류 로봇이 아니고 어떤 이기종이나 다량의 로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 포커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봇들은 전부 다 실내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로봇들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첫 번째는 크롬스라는 로봇 관리 솔루션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기종을 로봇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 로봇 OS 중에 대표적인 게 ROS, 안드로이드, 뭐 이런 OS들인데요. 이런 OS 위에서 동작되는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을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안내 로봇이나 어떤 이송용 로봇, 보안 로봇, 배달 로봇, 협동 로봇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 이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떤 주행 기반의 로봇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이고요.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전부 다 이제 모빌리티 로봇들이기 때문에 어떤 슬램 지도를 편집하거나 멀티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실시간 어떤 모니터링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로봇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서 제어를 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탈 건지 이런 시퀀스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대부분 이제 지도 관리가 핵심인데요. 빠른 현장 인스톨을 위해서 손쉽게 어떤 그 경로나 지도를 편집할 수 있는 어떤 맵 에디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스를 저희가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크롬스 코어라는 걸 만들고 이 코어에는 공통 모듈이 있고 특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고객별로 B2B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저희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뭐 공장에 어떤 로봇을 도입한다든가, F&B 병원 쪽에 로봇을 도입한다든가, 뭐 병원 쪽에 이렇게 도입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롬스 코어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각 도메인에 맞게 B2B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궁극적인 방향은 라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애저 서비스라는 모델인데요. 어떤 하드웨어 렌탈과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확장하는 모델로 이제 회사를 확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정 도메인에서 이런 걸 시도해 보기 위해 F&B 쪽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해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도 라스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그 우아한 형제들에서 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뭐 렌탈 모델로 해서 한 달에 뭐 6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 F&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쪽에서 이제 이런 라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은 이걸 한 번에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이제 그 렌탈 기반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클로버 자율주행 솔루션인데요. 카멜레온이라는 그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멜레온은 어떤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회사에 어떤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없을 경우에 손쉽게 하드웨어만 있어도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2D나 3D 라이더 센서를 탑재한 로봇들은 어떤 슬램 기반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쉽게 확장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솔루션은 회사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 통신 프레임워크는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로스 1 기반이고요. 내년부터는 로스 2도 이제 지원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로스 기반의 통신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로봇 같은 경우는 손쉽게 저희 솔루션을 탑재해서 실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OS가 꼭 그 로스가 아니어도 가능하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크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어떤 그 센서 융합 기반의 어떤 슬램 기능, 그다음에 다목적 경로 계획 기능, 그다음에 자율 충전 및 태스크 수행을 위한 도킹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센치 단위의 위치 정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공장에 사용되는 업체에 그 센치 단위의 그 위치 정밀도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사람을 추정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최근에는 그 실내 자율주행 쪽도 로컬라이제이션 기능 같은 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하고는 다르게 실내 환경은 다수 동적 장애물이 존재함과 동시에 실내와 달리 경사가 또 심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공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고속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제 위치 추정 기술이 중요한데요. 이 3D 라이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 추정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실내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실내는 환경이 너무 자주 변하고 위험 변수가 너무 많아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아직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연구용으로 실외 쪽은 지금 트라이를 해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쪽으로는 B2B 기반의 실내 자율주행 쪽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회사 방향이 주로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연구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어쨌든 그 대중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실내 자율주행 시장이 더 먼저 열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쪽에 집중을 하는 걸로 회사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클로봇은 어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및 로봇 관리 솔루션 분야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그 안내 로봇 위주로 로봇 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 아메이라든가 롯데백화점, 롯데월드타워, 기아자동차, 뭐 뉴스킨, KT 이런 곳에 서비스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주로 이제 안내보다는 배송 로봇이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배송 로봇에 2018년에는 이제 회사가 설립되고 얼마 안 된 후여서요. 이제 SI 형태로 많이 제공을 했고 2019년부터는 카멜레온과 이제 크롬스라는 솔루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 두 솔루션을 라이센스 기반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계속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소싱해서 저희가 솔루션만 탑재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하드웨어까지 제작해서 이제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와 이제 하드웨어까지 일체로 에셋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또 변경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례로 음식 배달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로봇에서 이제 그 저희의 어떤 크롬스와 카멜레온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고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로봇 높이를 되게 낮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PC방입니다. PC방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거의 대부분이 음식에서 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PC방이 있고 PC방 형태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가 그 배달 로봇을 만들어서 POC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저희는 이제 누구나 로봇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분에게 손쉽게 로봇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크롬스와 카멜레온을 제공을 해서 어떤 실내 자율주행 로봇 어떤 솔루션 제공자로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